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꽃비연의 법률조언, 누굴 위한 변론인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꽃비연 씨는 유튜버죠. 특히나 이제 허경영, 이 비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꽃비연 씨는 이 중공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의 이제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글, 이게 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상대의 허락 없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정황인데요.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이건 합법입니다. 합법. 네, 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이 순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장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회장,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직원한테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한다. 그러면 그거 녹취하면 불법이다. 그러면 그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이 녹취록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순기능을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순기능을 저해시킨다 해가지고 윤상현도 이때 이거를 포기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이것은 합법입니다. 합법. 예를 들어서 도청은 불법이죠. 나도 지금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곳에 뭔가 이 도청기를 설치해가지고 도청을 한다? 이건 불법입니다. 우리가 감청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감청을 하는 거죠. 이럴 땐 합법이지만 또 이 비밀리에 이 감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대화 당사자끼리 녹음은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고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한 것은 이것은 있죠. 이거 도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이런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화 녹취를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고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잡아낸 사건에서 법원은 학부모의 녹음을 불법 녹취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학대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고 피해를 표현할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녹음을 하지 않고는 범죄 행위를 밝힐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꽃비연 씨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글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명태균 녹취록이 안 터지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건희 녹취록, 그리고 이재명 녹취록, 이런 것들이 안 터졌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저들의 실체를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적인, 예를 들어서 뭐 둘이 사랑해,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적인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또 임원, 회원, 이거는 굉장히 공연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조직을 와해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익적인 부분을 아주 음해적으로, 그리고 아주 굉장히 숨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랬을 때 이거는 공익에 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금 명태균 녹취록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가세연도 보면은 녹취록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도청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녹취적 상황이 이것이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공적인 측면을 향해서 나갈 때는 법적 다툼은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 이런 양심의 뇌가 없는 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보장돼야 되고, 우리도 헛소문을 퍼친다든지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맑은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땅 주인이 위임받은 자에게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대가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된다. 위임받은 자의 자격, 위임받은 자가 변호사가 아닐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비변호사가 민사 문제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지금 꽃피운 이분이 변호사인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는 전혀 법적으로 이거 인정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비변호사가 민사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수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변호사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변호사법을 보면은 109조를 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 이거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강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이런 거를 전개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이 중재가 이제 협상이랑 비슷한 얘기죠. 이게 사실 이 중재, 대리, 중재, 화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화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아니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땅주인에게 땅주인 주장은 300억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벤처 5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면은 대리 중재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대리와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천억 너 먹어라. 그리고 7천억을 이렇게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받게끔 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300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벤처 500, 이걸 이제 땅주인의 주장이 나왔잖아요. 이렇다라면은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알선한 자, 알선 누가 있냐라는 거야. 알선. 이 알선을 누가 있냐. 300억을 받게끔 알선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률을 본인 무슨 이게 지금 본인 논에 물대기식으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임받은 자가 변호사가 아닐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비변호사가 민사 문제에 대한 협상 등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법률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감정대리 중재 화해 청탁 이런 일을 할 경우에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법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일반의 법률 사건까지 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일반의 법률 사건들이죠. 이런 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이런 어떤 뭐 행정심판의 사건들, 뭐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들,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또한 김태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뭐 지금 허경영 측으로부터 공갈이라든지 살인 미수라든지 특수협박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고 뭐 고소 고발도 당하고 이런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그러한 사건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네, 범죄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들, 그리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들, 일반의 법률 사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이러한 법률 사건들까지도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네, 그래서 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런 게 없어야죠. 이거 없이 그냥 가서 이거 좀 화해하세요.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된다라면. 그런데 이것이 이 금품 또는 향응,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감정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까지 처벌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못 받았는데 그 막 조폭들이 돈 받아준다라고 막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뭔가 이 돈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 그 불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 괜히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받아줄게 나한테 10% 떼어줘 그렇게 했다가는 이것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법 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 법률 서비스 제공 여부 해가지고 뭐 이런 막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왜 이런 법률적인 얘기를 이게 이렇게 자꾸 쓰는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AI GTP GTP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거의 검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동안 이 챗 GPT 같은 경우가 틀린 답변을 내놨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인 측면에까지 이렇게 글을 올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꽃비연 씨가 이런 법률 조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법률 조언을 하고 싶으면은 법을 보고 그걸 통찰을 해야 돼요. 법을
우리가 법률, 대통령령 그리고 이 규칙, 뭐 조례 이런 관련 법들을 쭉 다 읽어보고 통찰을 하고 조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잘못된 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재판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녹취록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종교범죄를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 정명석 재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녹취록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 아주 그 논란이 되는 그 여성들의 피해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영상까지 막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이 공익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익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범죄 의혹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두려워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이 녹취록 공개는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변호사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윤상현이 그때 이런 법을 전개한다 그럴 때 내가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자기도 이제 내려놨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고 이게 도청이냐 아니냐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합법으로 본 거죠. 합법으로.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것을 합법으로 봤다라는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는 것,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을 마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김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사람들한테 거의 뭐 학대 수준이에요. 학대 수준. 막말하는 게 학대 수준입니다. 쌍욕하고 이런 거 사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야, 저분은 아주 종교범죄 대책을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당해. 되겠습니까?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꽃비연 씨도 물론 좋은 의도에서 이런 법률 조언을 할 테지만 법안을 직접 보고 통찰해가지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 법률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 판례들을 종합해가지고 뭔가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공개된 유튜브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꽃비연 씨도 그런 거를 그런 영상 자료들을 차라리 링크해 주면은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KBS, MBC, SBS 이런 방송에 나갈 때 보면 허경영 막 녹취록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에도 보면 한 여성분이 막 허경영의 문제점을 막 얘기하고 막 허경영하고 말싸움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왜 나와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 그래서 특히 반사회적인 그러한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예요. 종교적 약자입니다. 신도들은. 왜냐하면 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재림예수라 그러는데 누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 방어권이 녹취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도청, 그러니까 내가 제3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내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우선한다. 그런 사회가 그 정의로운 사회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